네, 안녕하세요. 섭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물리학 원에 대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텐데, 나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차례를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차례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게, 물리는 다른 과학 과목이랑은 다르게 총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지? 라고 아마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왜냐면 시험은 4번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 관련해서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작은 여기 1단원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게 나간다 하면 여기 질량과 에너지까지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어디까지 나가느냐, 보통의 학교 시험 범위는 정말 조금 나가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많이 나갈 경우, 보통 나가는 경우가 연력학 제2법칙,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나간다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까지가 우리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1단원을 넘겼어요. 1단원은 말 그대로 역학입니다. 역학. 네, 1단원이 넘어가면 어디가 등장을 하느냐? 물질과 전자기장. 그러면 뭔 소리가 하고 싶은 거냐면요, 1단원 열심히 공부해서 넘기면 그냥 다른 물리예요. 1단원은 물체 운동, 역학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거. 그다음 2단원 넘어갔더니 기말고사는 전자기장. 이제 전기장도 일단은 전기적 특성, 그 다음에 자기적 특성, 이렇게 또 나뉘게 되고, 전기 배웠더니 자기 배웠더니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니까 파동과 정보통신. 이번엔 파동이죠. 그러니까 3가지의 다른 분류의 물리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학교별로 시험 범위를 굳이 한번 구분을 해주자면 1학기 중간고사는 대략 연력학 제2법칙, 다음 2학기 중간고사는 1학기 기말고사는 여기에서 에너지띠와 반도체 정도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개 학교별로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금호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가 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는 물질의 자기적 특성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끊을지는 학교 마음이에요. 장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2학기 중간고사 했다가 기말고사 하려니까 너무 적어. 그래서 시험 범위 누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물리를 총 3개의 물리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험 범위는 계속적으로 누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 또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원으로, 그 다음 이제 수업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맨 처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힘과 운동, 물체의 운동 법칙이 시작이 되는데, 역학적 시스템을 통합과학 때 배우면서 아마 조금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은 있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일단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기 위한 물리량 값은 첫 번째로 벡터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값이 있어요. 그럼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평소에 썼던 값들은 대부분들이 다 스칼라 값입니다. 스칼라 값은 그 크기만을 나타내고요. 반면에 벡터 값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플러스 방향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예를 들어서 보면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체의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얼마나 빠른가만을 나타내는 스칼라 값이 되고, 벡터 값에는 속도, 얘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좀 나열을 해보자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뜨거운가 스칼라 값이겠죠. 그 다음에 질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가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냐 해서 스칼라 값이겠죠. 그 다음 반면에 속도가 나왔으니까 벡터 값을 한번 찾아보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어느 방향으로 얘가 물체를 운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얘는 벡터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힘 얘도 벡터 값이 될 거고 등등등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은 벡터와 스칼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값은 이동거리와 변인데,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실제로 움직인 총 거리를 말하는데, 반면에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변위, 위치 변화의 줄임말이라 생각하면 돼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 방향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들을 보면은 여기 A에서 B까지 이동하면 실제로 나는 이렇게 곡선을 걸어서 갔는데 총 5m를 걸어갔는데, 변이는 얘가 하나의 뭐라고 보는 거냐면 좌표 평면이라고 보는 거야. 좌표 평면이라 봐서 A는 0,0이면 B는 몇 콤마 몇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중간에 어떤 과정을 지나쳤든 상관없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말해요. A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원궤도에 따라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한 바퀴를 돕니다.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이동거리는 원의 둘레가 될 텐데 변위는 뭐가 되는 거야? 0인 거야. 처음이랑 나중에는 똑같아. 위치에 변화가 없으니까 변위는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직선상에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얘가 오른쪽으로 5m 갔다가 뒤로 3m 옵니다. 그럼 총 난 몇 미터 이동한 거야? 이동거리는 총 8m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변이는요, 중간에 내가 어디를 갔던지 상관이 없어. 맨 처음과 나중 여기 이 사이 2m만이 나의 변이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자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변이는 같다. 얘가 이건 뭔 소리냐? 이건 뭔 소리냐? 여기 A에서 출발을 해서 B로 갈 건데 어떤 사람은 요런 길로 이용해서 가라는 사람이 갔고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요렇게 이동해서 나라고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느 경로로 가든 간에 가와 나는 변이가 어떻다? 같다. 가와 나의 뭐가 같다? 변이는 같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제자리로 돌아온 경우는 변이 0이다. 당연한 얘기죠. 위치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 변이의 크기는 항상 이동거리보다 어떻더라? 작다. 변이가 이동한 거리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변이라고 하는 건 항상 같거나 작다. 뭐보다? 이동거리보다 같거나 작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공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면 그 다음 우리가 배울 게 속력과 속도인데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나타내고, 속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시간분의 변위로 나타낸다 하면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칼라죠. 스칼라. 그러니까 얘는 방향을 고려를 한다 안 한다?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거는요,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얘는 어느 방향으로 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점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집이 있다라고 하자. 집.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까지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한 120m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병원이 있어요. 병원? 그림은 못 그리겠냐? 병원은 좀 그렇고 뭐가 있다 아까? 친구 집이 있어요. 내 학교부터 친구 집까지 거리는 160m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준섭이가 여기 살아요. 준섭이가 여기 사는데 준섭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색깔로 한번 나타내볼까? 준섭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딴딴 쭉 해가지고 학교에 갔어. 등교했다가 심심해서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갔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학교에 들려서 뭐 물건을 챙기고 친구 집으로 갔는데 등교할 때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등교할 때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 할까? 내가 좀 빠르다 하자. 숫자 계산하는 게 좀 그러니까 40초라고 할까요? 30초가 걸렸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 집에 갈 때는 좀 놀면서 갔어. 40초? 놀면서 간 거 아니네. 40초가 걸렸어. 선생님 친구네 집에 갈 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구해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럼 준섭이가 집에서 학교를 갔다가 학교에서 친구네까지 간 이동거리는 몇이냐? 이동거리는 120 더하기 160 해서 280m를 이동한 거죠. 그러면 이때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70초분의 280m에서 4m/s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준섭이의 변이는 몇이지? 라고 하면 선생님이 어디로 갔든 간에 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직선 경로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수직이라고 한다 하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120m, 160m니까 3대 4대 5 해서 여기서 집부터 친구네까지 거리는 200m가 돼요. 그럼 준섭이의 변이는 200m입니다. 그러면 변이가 200m면 내가 뭘 구할 수 있냐? 속도는 똑같이 70초가 걸린 거야. 근데 내가 몇 미터 이동한 거야? 200m 이동한 거야. 그럼 나는 이때의 속력은 7분의 20m/s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니? 라고 쓰면 틀려. 왜? 속도는 반드시 뭐를 포함해야 된다? 방향을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준섭이의 속력은요 4m/s예요 라고 했던 건 준섭이의 속력은 4m/s예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속도가 틀렸어. 왜?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줘야 돼? 방향을. 준섭이는 집에서 친구네 집까지 어느 방향으로 갔냐면 대략 남동쪽으로 7분의 20m/s예요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방향이 있다 없다.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접근하지 마. 그냥 단순하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나타내죠. 그거를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표시하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를 한다. 보통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통 그렇다는 것만. 그다음 평균 속도가 나오고 순간 속도가 나오는데 평균 속도는 내가 중간에 어찌되었건 뭐든 상관없어. 그냥 얘는 평균적인 속도로. 개념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중간에 속도 변화는 고려하지 속도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뒤에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맨날 물어보거든요. 평균 속도는요. 단순하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위입니다. 그럼 평균 속력은요, 총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건 어느 한순간의 속도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래프가 나오면 평균 속도는 A부터 B까지의 기울기, 근데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우리가 미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분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물리원에서도 미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다. 그 순간의 속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 문제에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가속도에 대해서 보면, 가속도는 우리가 한 번은 그래도 좀 중력 가속도 하면서 들어봐서 뭔지 한번 보면, 시간에 따라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우리 가속도라고 하고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호로 좀 나타내 보면, 가속도를 우리가 A라고 하고, A는 걸린 시간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표현하며, 얘는 델타 T분의 나중 속도 V-V0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 속도는 V라고 하고요. 처음 속도는 V0, 여기 제로가 붙어요. 평균 가속도는 말 그대로 총 걸린 시간분의 그냥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얘는 평균 속도, 순간 속도와 동일합니다. 그럼 가속도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얘가 진짜 중요한 거야. 얘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고요. 모든 문제를 풀 때는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지만 문제가 풀려요. 그럼 가속도라고 하는 건 내가 구하려고 한다 하면은 어느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속도가 변하냐 라는 걸 하면 되는데, 이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얘도 벡터 값입니다. 벡터 값이에요. 얘에 따라서 달라져.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3m/s 제곱인 경우가 있고, 혹은 마이너스 4m/s 제곱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오른쪽으로 플러스 3m/s씩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반면에 마이너스 4m/s 제곱은 왼쪽으로 4m/s씩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 밑에가 오히려 막 기호로 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 어떠한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s로 가고 있는데, 이때 가속도가 3m/s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1초에 3m/s씩 빨라지는 거야. 근데 플러스네. 얘도 지금 플러스고,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운동하는 방향도 플러스고 가속도도 플러스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10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3이니까 얘는 1초 뒤에 13, 그 다음에 1초 뒤에 16. 이런 식으로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어떤 물체가 왼쪽으로 10m/s로 가고 있었다 치자. 10m/s. 근데 이때 가속도는요, 플러스 5m/s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뭔 차이냐면, 똑같이 한번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얘는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m/s 제곱 세컨드인데, 얘는 가속도는 플러스예요. 방향이 바뀌죠. 그럼 느려집니다. 어떻게 느려져? 얘는 1초 후에 이 왼쪽으로 5m/s가 되고, 그 다음 2초 후에는 얘는 정지해요.
3초 후에는 오른쪽으로 5m/s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가 5씩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왼쪽으로 1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0이었다가 얘가 5씩 더해진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그냥 빨라지는 거고,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점점 느려지다가 가속도의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그럼 밑에 거 보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질 때, 그래서 보면 속도가 빨라질 때라고 나오는데 운동 방향이 플러스 V고 가속도의 방향도 플러스 A니까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1초 A씩 빨라진다라는 거야. 반면에 느려질 때는 운동 방향은 플러스 3V인데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 A잖아. 반대면 점점 느려지고 그러다가 정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즉 가속도의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는 거지. 중요합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좀 보면 아직 우리가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는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 같이 한번 몇 개 풀어볼게요. 물리는 더더군다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 상호가 P점을 출발하여 100m를 이동을 한 후에 이쪽으로 100m 갔죠? 그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50m를 이동했다. 그럼 이때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총 얘가 이동한 거리 100m 갔다 50m 왔으니까 이동거리는 150m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변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 변이는 처음과 끝 이 둘 사이의 거리라 그랬죠? 그럼 100m 갔다 50 왔으니까 여기 사이 거리는 50m겠네. 변이는 50m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평균 속력. 선생님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 물어보지 말라 그랬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그러면 시간 총 5초 걸렸고 총 20m 갔네. 4m/s이다. 맞죠? 그 다음에 0에서 5초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였다. 이건 뭘 봐야 돼? 순간 속력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순간 속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순간 속력은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럼 일정한 속력이 아니라 어떤 거야? 점점 접선의 기울기인데 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는 더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 다음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빨라지는데 어떻게 다 같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문제를 풀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래프를 다루는 게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동거리 그래프일 때만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얘가 성립을 하더라. 혹은 위치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맨 처음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려 하는 거라 같이 한번 좀 보면요. 여기서 선생님이 좀 하나 부탁을 하자면 시간 위치 그래프가 나오면요. 얘가 점선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옆에다 선을 똑같이 그리고 0인 지점이 있고 여기 10인 지점이 있고 여기 4인 지점이 있는데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 하면 빨간 선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 10m까지 갔다 4m까지 오지. 얘가 여기서 출발한 거야. 출발해서 6초 될 때 동안 10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4로 온 거예요. 얘가 이걸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생기는 거지 실제 얘가 움직인 거는 10으로 갔다가 6으로 온 겁니다. 그럼 총 이동거리는 몇이에요? 10m 갔다가 4로 왔으니까 총 몇 미터 움직였어? 14 하지 말아요. 16m죠. 변이는 4m가 됩니다.
이해 가셨을까요? 네, 4번 문제는 앞에서 좀 아까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책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문제는 시간분의 가속도 구하라는 거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시면 되니까 계산해 보시고요. 6번 문제만 같이 한번 보면 처음에 12m/s를 달리던 자동차가 3초 후에 3m/s가 되었다. 그래서 가속도, 평균 가속도와 크기를 구하랬네. 그럼 가속도는 다시 가속도는 뭐? 나중 속도 빼기 시간으로 나눠주네. 그러면 얘는 처음에 3초 동안에 나중 속도가 3이고 빼기 12가 되네요. 그럼 얘는 몇이야?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마이너스 3m/s 제곱이야 하면 이것도 틀려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가 정하는 거거든. 그냥 어느 방향으로? 가속도는 왼쪽으로 3m/s 제곱입니다. 라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속도, 그 다음에 속력, 그 다음 가속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며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정말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긴장하시고 다음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